안녕하세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 대표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게스트가 있어요. 아, 원래 이렇게 되게 갑작스럽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지, 유튜브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자격에서 연애연구원을 일하고 있는 이진수 상담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진수쌤한테는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거든요. 어떤 건데요? 뭐냐면 네. 사실 별건 아니야. 별건 아니고 네. 연애 자격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에 다른 회사를 좀 많이 다녔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굉장히 사회초년생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사회초년생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해서 첫 발을 내디딜 때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싶고 뭐 일도 잘하고 싶고 뭐 연애도 잘하고 싶고 되게 욕심이 많은데 좀 일상에 치이다 보니까 연애를 되게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보이고 실제로 진짜 많이 깨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보니까 애들이 막 엄청나게 멘탈이 막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연차 쓰고 막 회사에서 울고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을 위로를 좀 해줬어요. 제가 좀 네. 힘내라, 괜찮다. 근데 이런 거를 하다가 네. 근데 저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근데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좀 되게 외람된 말이었지만 그때는 내가 차라리 상담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나도 지금 이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알아보게 되었고 그때 이제 연자가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패기 있게 지원을 나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자에서 상담사로 근무를 하고 있죠. 처음에 연애 자격을 봤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입사하기 전에. 굉장히 일단 처음에 연애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한 직업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좀 걱정이 되고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본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죠. 근데 그와 동시에 느꼈던 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연자가 있고 후기들 같은 것도 보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받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전 되게 도전적이면서 좀 긍정적인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또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진수쌤은 네. 사실은 좀 남들이 다 선망할 만한 대기업에서 잘 근무를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랬었죠. 지금 사실 이제 뭐 연애 자격이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거 뭐 하는 데냐. 맨날 들어요. 그러니까. 너가?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네. 그래서 좀 본인 입장이 어떤지. 저요? 네. 근데 전 진짜 생각보다 진짜 대학생들 누구보다 되게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남들 원하는 대로 좀 대학 적당히 좋은 데 들어가고 뭐 공부하고 학점 쌓고 대외 활동하고 그러다가 자소서를 써서 전 사실대로 말하면 다른 취준생들보다는 되게 빨리 취업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되게 평범하진 않은데. 그래요? 자랑은 아니고요. 네. 일단 그래서 일단 일을 했었죠. 일을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내가 공부를 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걸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억압 아닌 억압 같은 것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60세까지 살면 나는 돈만 벌다가 그냥 변사체로 발견이 되겠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한 1, 2년 차 때부터 이직을 되게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에 들어왔는데 제가 느낀 스타트업이라는 건 굉장히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이 있고 구성원들과 돈독하고 즐거운 점도 많지만 그만큼 고충도 있는데 저는 스타트업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브랜딩을 만드는 거니까 네가 연애 자격이 뭐 하는 데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너가 지금 모르면은 내가 3년 뒤에는 이게 뭔지를 알게끔 해주게 내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좀 책임감 같은 걸 갖게 하는 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뭐 너가 3년 뒤에 들어보면 말이 달라질 거다. 지금은 당연히 헷갈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되게 만족하고 잘하고 다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분들이 선생님 제가
저도 상담사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많죠. 진수쌤도 좀 그런 내담자분들이 계셨나요? 진짜 많죠. 네. 그럴 것 되게 같긴 해요. 생각보다 되게 그쵸? 멋있는 직업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 연애 상담사라는 직업이 선생님 되게 왜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뭐 선생님은 연애 되게 잘하시겠네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이제 내가 상처를 받았던 걸 치유를 받으니까 내가 그 상처를 나도 치유해주고 싶다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죠. 되게 책임감이랑 의무감이랑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저는 해줘요. 물론 다른 직업도 그렇죠. 뭐 세상에 공부 안 한 직업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상담사라, 특히 사람을 대하는 직업은 그 좀 막중한 책임감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저도 사실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진수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배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럼 이제 미래의 선배로서 네. 난 좀 상담사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이런 조언을 하고 싶다라는 말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연애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오세요. 이 사람과의 재회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매력 개발도 될 수 있고 좀 나의 발전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대답을 해줘야 만족을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좀 연구를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저는 게다가 비전공자였으니까 좀 뭐 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관련된 상담 기법을 공부하고 뭐 시험을 보고 뭐 회사의 좀 문화라던가 이런 것도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저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집에 가서 뭐 대학생 때 이후로 피지 않았던 노트도 펴가지고 공부도 하고 여러모로 이제 이 맞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담자분들에게 더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심리상담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그런 심리학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좀 인문학적인 요소도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게 생기는 직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되게 좀 좌절감이나 이런 걸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당당해.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특출난 사람도 아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해에 대한 열정이랑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에 대한 의무감을 가져서 들어오게 된다면 충분히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상담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우리 좀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연애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아니 왜 지금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언제?